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에는 교과서나 프린트를 보면서 정리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가 회계 시간이 이야기하던 게 마무리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 강의로 하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1시간짜리 영상 듣는다고 힘들었죠. 나중에 교실에서 수업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4월 24일 5교시 4차 시에 대한 수업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영상으로 복습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회계라는 교과를 배우면서 회계의 정의, 뜻 배웠죠. 뜻이 뭐였죠?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기준에 맞게 잘 기록 계산, 복식부기로 해서 유용한 정보, 얼마 버는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계의 뜻이었고, 두 번째, 목적 기억해요? 회계 돈 계산 왜 할까요? 이거였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또는 얼마나 남겨먹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회계의 목적이었어요. 기억하죠? 세 번째, 회계 분류했던 거 기억나니? 회계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회계냐, 재무회계냐,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계냐, 비영리회계냐,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 회계하기 위한 기본 공준, 기억해요? 공준? 가정. 어떤 가정이 있었느냐? 회사는 돈 계산을 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였어요. 장소적 범위. 그 말은 어느 범위까지를 할 것이냐, 본사냐, 지사냐, 뭐 이렇게 한 거였죠. 그리고 또 모든 건 회사 입장에서 한다. 앞으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팔았어란 말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회사란 뜻이에요. 내가 돈을 벌었어! 이 말은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어 이 뜻이니까 그렇게 가정합시다. 회사 중심으로 하기. 또 돈을 얼마 벌었냐 이야기하려면 장소적 기준뿐만 아니라 시간적 기준도 있어야 되겠어요. 회계에서 쓰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돈 벌었다 하는 이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했죠. 회계 기간의 처음은 기초, 회계 기간의 말은 기말. 이렇게 했었던 거 이야기했었고, 시험 문제에 전기, 단기, 차기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런 회계 공준, 또 모든 것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것이냐? 한 20-30분 정도 진행할까 싶은데, 오늘은 지난번에 한 것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말하는 거래, 회계상의 거래가 뭔지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유용한 정보를 만든다. 이게 회계의 목적이었잖아요.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저 두 번째 회계의 목적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주목. 그래서 도대체 회계가 뭐 하는 거니? 회계의 뜻은 회사에서 얼마 버는지 돈 계산하는 것. 회계의 목표는 그래서 회사에서 얼마 벌었는데 이거잖아, 그지? 가장 중요한 게 회계는 얼마 벌었는지예요.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얼마 벌었는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지? 얼마나, 여기 한번 와볼까?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거 한번 찍어주세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유식한 말로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했어. 재산 상태. 그 다음에 얼마나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남겨 먹었는지는 경영의 성과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재무 상태를 알라 그러면 뭘 봐야 될 거 아니야? 성적을 보려면 성적표를 알듯이 뭘 봐야 될 거야? 재무 상태를 알려면 뭘 봐야 되죠? 재무 상태표라는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영 성과를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될까? 경영 성과, 장사에서 성과가 나서 이익이 났나 손해가 났는지 알고 싶어. 손익이 어떻게 났나? 손익 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야. 회계를 해서 얼마 가지고 있느냐, 얼마 가지고 있느냐, 얼마 남겼느냐는 말은 재무 상태가 어떻느냐, 경영 성과가 어떻느냐하고 같은 말이고, 다른 말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를 만들고 싶어요도 같은 말이고,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표들을 재무제표라고 했고, 그게 유용한 정보니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 빈칸이 뭘까 생각해 보자. 경영성과 얼마 남겨 먹었는지, 장사에서 얼마 남겨 먹었는지 경영성과를 알고 싶은데 맞춰보세요. A 회사는 1,000만 원을 남겨 먹었어요. B 회사는 1,000만 원을 남겨 먹었어요. 어느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일까요? 똑같다고? 틀렸어요. 어떻게 다른가? A 회사는
6개월간 남겨먹은 게 1,000만 원. B 회사는 1년간 남겨먹은 게 1,000만 원. 그럼 어느 회사가 더 좋아요? 이 회사가 더 좋은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얼마 남겨먹었는지 경영성과를 알려 그러면 기간이 똑같아야 될 거야. 일정한 기간을 해야 되겠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 남겨먹었다. 이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주로 언제 한다고? 이 일정 기간이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일정 기간이 바로 무슨 기간일까요? 회계 기간인 거죠. 상법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만 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기억합시다. 일정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경영성과 남겨먹은 걸 알 수 있는 표가 손익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1년 동안 얼마 가지고 있냐고 하면 연초하고 연말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을 딱 잡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재산은 변하니까 어느 날짜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 날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정 시점이라고 해요. 일정 시점. 어느 날짜를 딱 잡아야 돼. 자, 슈퍼마켓 아줌마가 하루 종일 장사를 했을 때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겠죠. 근데 지금 얼마 있어를 언제 계산하면 좋을까? 회계 기간 중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계산하는 건 경영성과인데 일정 기간. 재무상태는 계속 변하잖아요. 언제를 잡으면 좋을까? 하루 장사 다 끝나고 딱 마지막 회계 기간의 마지막이 뭐라고? 기말이었지. 그러니까 기말에 재무상태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회계하는 목적인데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일정 기간 동안, 회계기간이겠죠? 회계기간 동안 장사한 성과, 얼마 버는지 알 수 있는 표가 손익계산서. 왜 손익이냐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요거 이제 할 수 있죠? 시험 칠 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표가 손익계산서다. 그럼 틀린 거겠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여야 하니까. 일정 기간에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다 하면 또 틀린 말이 되겠죠? 이렇게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가지 기억할 수 있나요? 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확대시켜 볼게요. 두 번째로. 재무상태는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 회사의 재산상태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요. 자, 선생님 제 재산은 얼마인가요? 1,000원이요. 틀렸어요. 왜? 1,000원밖에 없지만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게 500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산은 1,500원인가요? 네. 틀렸다니까. 누구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될 것도 있어요. 줘야 될 빚이 300원이 있네? 그러면 자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00원에 누구한테 받아야 될 거 500원. 그래서 1,500원이 있는데 이 중에 갚아야 될 게 300원이래요. 그럼 진짜 내 돈이 1,200원일까요? 아니요. 맞아요. 뭐가 더 있는데? 자자자, 헷갈렸어. 자, 쌤이 한번 만들어 볼게. 봐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화라고 하고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을 채권이라고 해요. 재화는 가지고 있는 재산, 채권은 빚에 대한 권리. 이거 두 개 합친 게 나의 재산이야. 이만큼. 맞니? 재화가 1,000원, 채권이 500원. 그래서 나의 재산은 얼마? 1,500원. 맞죠? 근데 이게 다 내 재산 아니라 그랬어요. 이 중에 누구한테 갚아야 될 빚이 얼마 있다고요? 300원 빼야 되겠어요. 그러면 진짜 내 돈 얼마일까요? 1,500원이 있었는데 300원 갚아야 되니까 얼마? 1,200원. 이게 내가 가진 거죠. 그러면 내 재산 알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야 될 거, 누구한테 줘야 될 거 다 알아야 내 재산을 알 수 있어요. 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용어를 기억하면 돼요. 자, 회계에서 외워야 될 첫 번째 거예요. 이때까지 다 까먹어도 돼. 얘만 알면 되거든. 한번 해볼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 이것을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불러요. 자산.
재산 아닙니다. 자산. 자산. 그리고 누구한테 갚아야 될 빚. 이 채무를 부채라고 불러요. 부채. 들어봤죠? 부채가 얼마 있다. 부채가 많다 적다. 그러면 내 자산에서 부채인 빚을 빼면 진짜 내 재산이죠. 진짜 내 재산. 진짜 내 재산을 다른 말로 순 내 재산이니까 순자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순자산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려. 그래서 순자산하고 같은 말로 진짜 내 돈,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본. 자, 그러면 내 재산인 재무 상태를 알라 그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네. 자산, 부채, 자본. 재무 상태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자산, 부채, 자본. 내가 가진 돈, 그 중에 빚, 그거 빼면 진짜 내 돈. 계산할 수 있겠니? 1,500원에서 300원 빼면 자본은 1,200원이에요. 그림이 안 예쁘죠? 이렇게 하면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회계에서 좀 멋지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예요. 재무상태표를 알라 그러면 T자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와 채권을 뭐라고 한다고? 자산. 이만큼 자산이 있어요. 1,500원. 그 중에 요만큼이 빚이래요. 요만큼 빚. 그건 뭐라고?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요만큼 있겠죠. 요만큼. 이걸 뭐라 부른다고? 순자산. 다른 말로 자본.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똑같겠죠. 이렇게 똑같겠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부채에서 자본을 더하면 자산. 자산에서 자본 빼면 부채. 이게 수학이 어려운 걸까? 아니겠지. 이 용어만 잘 알면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자산이 1,500원. 부채가 300원. 그럼 내 자본은 1,200원. 내 재산 상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회사는 자산이 1,500원이고요. 빚이 300원이고요. 그래서 진짜 내 돈은 1,200원이에요. 이게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 회계하는 목적인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자, 두 번째. 돈을 남겨먹은 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했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뭘 알면 남겨먹은 걸 알 수 있을까? 내가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선풍기 기억하니? 선풍기? 네. 선풍기 얼마에 사서?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 남겨먹었다고? 200원. 그러면 손익을 알 수 있죠? 두 개만 알면 돼요. 뭐? 얼마에 사오고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에 사왔냐, 얼마에 팔았냐. 기억하니? 얼마에 사왔냐 뭐라 부른다고? 수익. 얼마에 팔았냐 뭐라고 부른다고? 아니네. 판 금액이 수익, 산 금액이 뭐? 비용. 아하, 헷갈리니? 다시 정리해 줄게.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번 거 수익, 사온다고 쓴 거 비용. 그러면 남겨 먹은 게 나오겠지? 이 남겨 먹은 것은 뭐라 부르게? 이익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800원에 사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지 않지 않고 1,000원에 사서 800원에 팔 수도 있겠지? 그러면 200원만큼 뭐가 나니? 손해가 나지, 손해. 우리말로 손해. 손해는 회계에서는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손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수익과 비용. 자, 정리해 줄게. 또 예쁜 표로 가자. 예쁜 표로. 이번에 우리 회사가 돈을 번 거, 이만큼 번 거를 수익이라 부를 거예요. 수익. 그 다음에 이만큼 벌었는데 물건 사온다고 돈 쓴 거 있겠죠. 쓴 거. 쓴 거는 이만큼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똑같지 않겠지? 주로 수익이 클까 비용이 클까? 수익.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니까 수익이 크겠지. 그러면 요만큼 1,000원에 팔고 800원에 샀어.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니? 200원. 이 200원을 이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같지 않겠고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 이렇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사오기를 1,000원에 사왔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8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요거만큼 손해가 났겠네. 손해. 손해지만 회계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
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번 수익과 돈 쓴 비용 두 가지를 알면 손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고요? 회계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 PDF로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제일 앞장 여기 문제 보이나요? 여기에 써야 될 회계의 목적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재무 상태표고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회계 기간 동안 경영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있는 표가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과 비용을 알면 손실이나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건 더 적지 않고요. 이렇게 5가지 여러분이 외워줘야 될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거. 중요도 별 3개, 4개, 5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재무상태표와 이 손익계산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수업했으면 이거 10번씩 쓰는 게 숙제예요. 숙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니까 회계 기말 12월 30일 주로 하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니까 회계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죠. 우리 회사의 12월 31일 회계 기말에 재산과 빚과 진짜 내 돈이 얼마예요. 그 다음에 장사 끝나고 1년 동안 얼마 벌고 얼마 써서 얼마 남겨 먹었어요. 이거 2개 만드는 게 회계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 계산을 잘 해가지고 돈 얼마 있어요. 돈 계산 잘해서 얼마 남겨 먹었어요. 이거 2개 만드는 게 회계의 목적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우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회계 배워서 이거 2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회사 가서도 하는 일이 이건 거고 경영학과 가서 배운 것도 이건 거고 장사 잘해서 이거 많이 내려고 하는 거겠죠. 수익 많이 내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은 하나 빠뜨렸던 거 한번 해볼까 하네. 자, 뭐 안 했지 우리가? 이리 와보세요. 이리. 선생님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애들도 잘 따라올까요? 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시험 치려면 이 수업 다시 안 하려고 이렇게 강의처럼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긴장감을 가져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 그죠? 다음 주에는 책과 프린트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아마 가질까 해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자, 2번째 거. 거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거래. 거래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회사에서 장사를 하면 더 유식한 말로 대학교 같은 회계에서는 이런 말도 써요. 혹시 알아둘까?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가 돈계산하는 건데 돈계산 언제 할까? 돈계산 언제 할까? 장사를 해야 돈계산을 하겠지. 그럼 회계에서 말하는 장사,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 회계에서 말하는 경제적 사건이 일반적인 것과 똑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지. 자, 쌤 말 맞춰봐.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했다고 하나요? 선생님 거래했다고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회계에서도 거래했다고 해요. 대부분은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비슷해요. 네, 새로운 걸 이야기해 볼게. 거래처에 상품 100만 원치 주문했어요. 자, 이거 일반적으로 거래했다고 하나요? 네. 네, 맞죠. 근데 회계에서는 거래 안 했다고 해요. 상품 주문했는데 거래 안 했다고 한다니까. 이건 어때? 우리 회사가 길거리에서 1000만 원을 주웠어요. 좋겠다. 1000만 원을 주웠대. 이거 일반적으로 거래했다고 하나요? 아니요. 회계에서는 거래했다고 해요.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어가지고 번개가 쳐가지고 우리 회사의 건물이 창고가 불타서 없어졌어요. 일반적으로 거래했다고 하나요? 아니요. 회계에서는 거래했다고 해요. 하나님하고 거래했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래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대충 비슷한데 안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자. 일반적으로도 거래라고 하고 회계상으로도 거래로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게 뭐 돈 주고 물건 사고 팔고 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뭘까?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하는데 회계에선 거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물건 안 갚으면 이거 내 거야. 담보를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에서 거래 아니라고 해요. 거래처하고 물건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다? 물건 5천만치 달라고 주문했다? 너 돈 안 갚으면 저 건물 내 거야. 담보 계약을 했다? 이런 거 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거래 아니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회사의 재산이 분실됐다. 그 다음에 누가 훔쳐가서 도난을 당했다.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소실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돈을 어디서 주웠다. 이런 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데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해요. 우와,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될까? 우리는 일반적인 거래가를 공부할까요? 회계상의 거래를 공부할까요? 회계상의 거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가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면 어려운데 우리가 저거 배웠잖아. 자산부채 자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회계가 장사한 걸 가지고 돈 계산해가지고 재무제표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장사해가지고 뭔가 적을 게 있어야 될 거야. 뭔가 계산해서 자산이 변하든 부채가 자본이 변하든 자본이 변하든 수익이나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니면 변화가 되는 게 있어야 회계에서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 자산은 내 재산, 부채는 빚, 자본은 내 돈, 수익은 번 거, 비용은 쓴 거라고 했죠. 아까 저기 한번 가봅시다. 이거 봐요. 상품을 주문했어요. 주문하면 내 물건이 나가고 들어온 거 있니? 없죠. 돈 주고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되는 게 없잖아. 그러면 회계에서는 거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약만 했으니까. 선생님 계약금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거죠. 계약금을 냈으면 돈이 나갔으니까 또는 돈을 받았으니까 내 재산의 변화가 생겼죠. 그럼 그건 회계상의 거래에 맞다고요. 이건 어때요? 분실당했다, 도난당했다, 불타서 없어졌다. 내 재산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적어야겠지. 내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게 회계상의 거래라고. 돈을 주셨어. 그럼 뭐가 늘어날까? 나의 재산이 늘어나겠죠. 회계상의 거래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는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가 생기는 것만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라고 해요.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나눠줬던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PDF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페이지에 가보냐 하면 제일 마지막 장에 한번 가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에 선생님이 이렇게 긴 거래를 쭉 나타냈어요. 이 중에 회계사의 거래인지 아닌지 선생님하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말로 읽어볼 테니 잘 봐. 문제 24번 6페이지예요. 다음 거래를 보고 해당하는 거래의 구분에 동그라미 또는 X표를 하시오.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면 동그라미,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X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프린트 있으면 봐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들어도 되겠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이 상품이 도난당했다. 자,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도난당한 게 무슨 거래야. 그죠? 거래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에서는 이게 거래일까 아닐까요? 거래 맞죠. 왜? 도난당했으니까 나의 재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에 맞고 일반적인 거래 아니에요. 두 번째,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다. 일반적으로 거래했다고 하죠. 주문했으니까. 하지만 주문만 했지 계약금을 주거나 받거나 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아무것도 적을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래나 회계상의 거래는 아닌 것. 3번 해볼까? 종업원의 월급,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직원이 있어서 월급을 줬대요. 자, 일반적으로 거래한 거 맞죠?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샀으니까 회계상에서도 거래? 맞죠. 여기에 속하는 거네. 그지? 일반적으로도 거래고 회계에서도 거래. 돈 주고 받은 게 있으니까.
한두 개 더 해볼게. 밑에 4번. 사원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출장비를 지급하다. 자, 우리 회사 출장비를 줬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줄어들었죠.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 맞지요. 다음.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소실되었다. 소실되었다는 건 타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는 거래 아니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재산이 변했으니까 거래 맞아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되게 어렵게도 만들어내요. 한번 맞춰볼래?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다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가 아이스크림 장사인데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하려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 냉장고에 다 넣지 못해가지고 저기 창고 회사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맡겼네? 자, 이때 거래를 해볼게. 아이스크림을 창고 회사에 갖다 맡겼다. 자, 회계상의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쌤, 회계상의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갖다 맡겼지만 상품이 나간 거 아니에요. 저건 내 거예요. 그냥 맡기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재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야. 그런데 갖다 맡기고 보관료를 냈어요. 그럼 거래일까 거래 아닐까? 거래예요. 거래 맞아요. 왜? 보관료라는 돈이 나갔으니까. 그게 거래인 거죠. 자, 좀 선생님 헷갈리는 문제 하나 내볼게. 아이스크림을 사서 창고회사에 보관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보관료 안 줬어요. 자, 회계상의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왜 맞을까? 잘 생각해봐. 창고에 갖다 맡긴 거는 내 거니까 거래 아니야. 그리고 보관료를 주면 거래인데 보관료 안 줬으니까 거래 아닌 것 같지. 근데 한 달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한 달치 보관료를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잖아. 그러면 뭐가 생겼을까? 빚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내 재산에 변화가 생겼지. 빚이 발생했겠지. 그걸 적어야 되겠지. 그러면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면 힘드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거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답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선생님이 헷갈린 걸 해봤는데 나중에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20분 정도 선생님 이야기했나? 이제 이 문장에서 빼서 해야 될 것들은 거의 다 했는 것 같으네. 마무리 정리만 하고 오늘 수업 금요일 오후 수업 마무리할게요. 오늘 한 개 정리해요. 지난 시간에 회계의 뜻, 목적, 분류, 공준 배웠는데 그 중에 이번 시간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했어요. 목적. 장사에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밝히는데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하는 거다. 재무상태를 알려면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나의 재무상태, 재산상태를 알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거기서 빚을 빼면 진짜 내 것. 자산, 부채, 자본.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나중에 만들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빚을 빼면 자본이다. 그러니까 늘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자산이어야겠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 재무상태표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장사한 성과를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두 가지 말면 돼요. 얼마 쓰고 얼마 벌었느냐. 그러면 이익과 손실이 날 거니까 이것도 예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 손익계산서라는 표는 얼마 쓰고 얼마 벌어서 번 게 더 크면 수익이 나고 아니야 번 게 하면 이익이 나고 쓴 게 더 많으면 손실이 난다고 했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익이 날 거예요. 선풍기 이야기 기억해요? 800원에서 1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익은 200원, 수익은 1000원.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익은 번 거, 이익은 남겨 먹은 거니까 수익과 이익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듣기만 하면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지난번 시험 문제 봤더니 1학년 몇 반이더라? 그 녀석은 떡하니 수익이 얼마예요 했더니 200원 썼더라. 아니다. 수익은 1000원, 이익은 200원이에요. 여러분이 외워줘야 될 첫 번째 거 이거라 그랬죠? 이 표 하나 외워주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시계 방향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첫 번째 외워줘야 될 것. 예전 거는 다 까먹어도 돼요. 첫 번째 외워줘야 될 것. 기억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회사에서 장사를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동계산을 할 건데 이 회계에서 말하는 장사는 어떤 거냐? 회계상의 거래.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인데 그건 일반적인 거래하고 다르게 저기 쓰여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가 생겨서 쓸 게 생겨야 동계산 회계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동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해요. 왜 변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1,000원 주고 노트를 사오면, 공책을 사오면 재산의 양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재산의 변화는 있죠. 돈이라는 재산은 줄어들고 노트라는 재산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변화가 생겼으니까 적어야겠죠.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것도 회계상의 거래예요. 빚이 1,000원이 있었는데 빚 1,000원을 갚았어요. 회계상의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왜 맞느냐? 빚을 갚았으니까 돈이라는 재산은 줄어들고 빚을 갚았으니까 빚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돈 갚는 거는 회계상의 거래 맞아요. 나 가만히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다고 우리 회사에 돈을 1,000만 원 보조해 줬어요. 회계상의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왜?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저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할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이 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련돼서 외워야 할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빡빡이 써와야 될 거 많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손에 힘주고 만나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재밌게 다시 만납시다. 주말 잘 보내요. 안녕.